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습지 문제를 풀다가 하나만 틀려도 아이가 멈춰요. 보드게임을 하다가 지면 울거나 화를 냈고요. 어릴 때는 뒤로 넘어지기도 했고 조금 커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규칙을 어기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는 헷갈립니다. 이게 공부 문제인지 놀이 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이 성격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틀린 문제와 진게임은 전혀 다른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담에서는 이 두 장면을 아주 비슷한 장면으로 봅니다. 이 아이에게 틀린 문제와 진게임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경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잘하고 있던 나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문제를 틀렸을 때 아이는 단순히 답 하나를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해오던 자신이 깨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게임에서 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판을 진 게 아니라 괜찮은 상태에 있던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울고 화를 내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조금 크면 울음 대신 말이 세지고 무너짐 대신 규칙을 흔들고 어떻게든 결과를 바꾸려 합니다. 이건 아이가 변한 게 아닙니다. 같은 부담을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걸까요? 하지만 상담에서는 이 질문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운 아이라기보다 잘해야 괜찮았던 시간에 오래 머물러 온 아이일 수 있습니다. 잘했을 때 관계가 편안했고 잘했을 때 보호받았고 잘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조금씩 쌓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안에는 이런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잘하면 괜찮다. 못하면 괜찮지 않다. 이 기준은 높다기보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틀린 문제를 고치는 것도 어렵고 진 게임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순간 아이에게 중요한 건 정답이나 규칙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괜찮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틀린 걸 고치기보다 멈추고 지는 걸 받아들이기보다 통제하려 합니다. 이건 버릇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아이에게 무엇을 더 가르칠지를 서두르기보다 아이의 시간이 어디까지 버텨지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틀린 문제를 보자마자 연필을 내려놓는 아이에게 정답을 알려주기 전에 그 문제 앞에 몇 초나 머물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게임에서 지자마자 울거나 화를 내는 아이에게도 태도를 바로잡기 전에 졌다는 사실과 함께 얼마나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아이에게 중요한 건 결과를 빨리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내는 불편함을 얼마나 짧게라도 견뎌볼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딤은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누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틀린 상태로, 진 상태로 조금 불편한 감정을 아는 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혼나지 않고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급하게 고쳐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가 반복되면 아이의 몸은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초일 수 있고 어느 날은 한숨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들이 쌓이면서 아이는 알게 됩니다. 틀려도 바로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저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부모가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언제 개입해야 할까요? 상담에서는 이걸 정답처럼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의 상태를 봅니다. 아이가 이미 완전히 무너져서 감정이 폭발한 상태라면 그때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이 혼자 감당하도록 두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필요한 개입은 설명이나 훈육이 아니라 상황을 잠시 멈춰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덮고 게임을 중단하고 아이의 몸과 감정이 더 밀려가지 않도록 외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개입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불편해 보이지만 아직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을 때 눈물이 차오르지만 아직 터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개입보다 기다림이 먼저입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혼자 버티게 두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 있으면서 이 상태가 급하게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말없이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기준은 규칙이나 시간표가 아니라 아이의 조절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다림과 개입이 아이의 상태를 기준으로 반복되면 아이 안에는 조금씩 다른 감각이 생깁니다. 틀린 문제 앞에서도 바로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 진 게임 뒤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 이 감각이 자라기 전까지 아이의 반응이 공부에서도 놀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와 진게임 앞에서 무너지는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아직 조절을 연습할 시간과 속도를 배워가는 중인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른이 먼저 견뎌줄 수 있을 때 아이도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